2016년 6월 19일 밤 11시 40분경 글을 올린 게시자 일은 냄새 근데 이게 뭐냐? 라며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시작합니다. 이유는 밖에서 강렬한 악취가 난다는 것. 그러면서 사진을 올리는데 이 사진에 찍힌 물체가 투채널을 들끓게 하는데 이 쓰레가 투채널의 전설의 쓰레가 될 줄은 이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일은 이 사진에 대하여 이상한 냄새가 나서 밖에 나와봤더니 그 결과라며 사진을 게시하게 된 건데 심심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던 투채널의 주민들은 오! 하며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일은 그냥 이불 아니겠냐, 안에 뭐가 들어있진 않겠지 라고 글을 올리는데 사람의 기분 같은 건 털끝도 생각하지 않는 투채널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하라, 고양이 시체 넣어놓은 것 아니냐, 더 가까이서 찍어보라, 그 이불 덮고 잡아라, 막대기로 찔러봐 라는 댓글 등을 올립니다. 일은 무서워서 지나쳤으니 편의점 갔다 다시 들러보겠다고 하죠. 막대기로 찔러보라는 댓글에는 냄새가 너무 심해 그렇게까지 가까이 갈 수가 없다고. 투채널러들은 어떤 냄새가 나는 거냐며 신경 쓰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학적인 냄새인지 시체 썩는 냄새인지도 물어보죠. 잠시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일이 본 것은 이불에서 액체가 흘러나오는 섬뜩한 광경이었습니다. 이불, 액체, 이상한 냄새. 액체라는 말을 듣고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는 투채널 주민들. 보통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일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재촉합니다. 일도 내용물이 뭐든 간에 의심되는 투기물로 경찰에 신고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일의 말로는 냄새는 고기 썩는 느낌의 냄새라는 것. 이 일의 발언으로 인해 시체라는 설이 대두되며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게시판에 참가한 주민들. 20분 후 일이 다시 돌아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나타나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일은 놀랐고 그게 아니고 신경이 쓰이는 물건이 있어서 그냥 사진을 찍은 것뿐이라고 하며 악취나는 이불을 가리킵니다. 일은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도 냄새 때문에 나오셨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그런 느낌이죠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수레 안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이 아주머니가 분명히 수상하다며 아줌마 범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방구석 코난인 사람들 중 하나는 범인은 다시 현장에 돌아온다는 발언을 하여 아줌마 범인설은 더욱 신빙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의 말로는 아주머니는 마을 자치회 사람이라고 하죠. 경찰에 신고할까요? 라는 일에게 아주머니는 이쪽에서 처리할 테니까 괜찮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수상한 아주머니의 언동에 투채널 주민들은 증거인멸을 획책하는 게 아니냐며 의심하기 시작하죠. 일은 아주머니가 다음날 버리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은 재활용 쓰레기만 수거하는 날이라 이불은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올립니다. 그러니 이불을 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한참 후 다시 한번 이불을 보러 가겠다고 말하는 일. 만약 아주머니가 있다면 멀리서 지켜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현장에 도착하니 아주머니가 아직 그 이불 옆에 있다는 글을 올립니다. 아주머니 이상한 행동에 게시판은 공포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일이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며 다시 도전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런 일의 용감한 행동에 드물게도 응원을 하는 못된 놈들이 많은 투채널 사람들. 화이팅, 죽으면 안 돼, 등등. 그런데 개 중에는 일이 죽을 확률 77% 등의 못된 말을 하는 그런 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투채널 사람들에게 일은 자기가 10분 뒤에도 연락이 없다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친구에게 부탁했으니 괜찮을 거라 말하며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쓰레기를 들고 10분 뒤 다시 현장에 갔더니 이불이 사라졌다는 일. 그러면서 현장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일. 조막가까지 있던 이불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걸 사진으로 알 수 있었죠. 말도 안 되는 급전개에 당황한 스레 주민들은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돼. 이런 시간에 그렇게 끝을 맞다니. 이때의 시간이 밤 12시 57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불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건 분명히 시체가 들어있다는 목소리를 냈죠. 일은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건 무서우니 길을 돌아서 가겠다고 말합니다. 내일 밤에는 일이 이불에 쌓여서 똑같은 장소에 얹혀 있을지도 몰라. 일의 기본 같은 건 상관도 안 하는 놈들의 의견도 계속 올라오며 게시판은 계속됩니다. 15분 뒤 길을 빙 돌아서 갔을 일이 잠깐만 하며 당황한 듯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업로드되며 있어! 하는 글이 사진 아래에 같이 달려 올라오죠. 아까와는 다른 곳에 놓인 그 이불 사진이었습니다. 이불이 이동했다는 기묘한 상황에 패닉에 빠지는 두 채널러들. 사진에 찍힌 이불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에 대해 안에 들어있는 건 완전 사람이 맞다는 걸도 있었습니다. 사건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게시판에서는 일에게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는 재촉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추측성 글들이 올라오는 중에 일에게서의 글은 한동안 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대로 시간은 지나가고 나타나지 않는 일에 대해 사람들은 지금 경찰에 신고한 뒤 조사받는 거 아니냐 하는 예상 댓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조사받으면 좋기 1시간은 넘게 걸려. 일의 마지막 글로부터 1시간 뒤 일의 글이 올라옵니다. 샤워할래. 몸에 냄새가 배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더러워. 일은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뉴스에서 보도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합니다. 시간도 시간이고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자세하게는 말할 수 없어. 미안. 보도가 된다면 뉴스에서 봐. 예상하고 있던 최악의 전개가 되고 말았다고 생각한 두 채널의 주민들. 이불 안에 있던 내용물이 뭔지라도 알려줘. 라는 사람들에게 경찰은 듣지 않는 쪽이 좋을 거라고 말했어. 라고 일은 대답합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일의 발언을 듣고 처음에는 이를 바보 취급하며 즐기던 놈들조차 공포로 할 말을 잊고 말았죠. 그 후 일은 글을 쓰지 않았고 다시 침묵을 이어가게 됩니다. 일은 이제 안 돌아오는 거냐? 더 진전은 없나 보네. 일부러 그런 이불 사진 찍어 올려서 낚시질한 거야. 얼마나 시간이 많으면 그 지랄임. 낚시면 낚시 선언하고 게시판 닫아. 다음날 오후가 될 때까지 이런 글들만 달리게 됩니다. 그러는데 다음날 오후 5시 40분 조사가 끝났다며 일이 다시 게시판으로 귀환합니다. 그러더니 마루새? 그게 무슨 말이야? 라는 이상한 말을 꺼내죠. 사람들 말로는 마루새라는 건 경찰 용어로 정신 이상자를 뜻하는 말이라는 댓글이 달립니다. 그 말로 인해 경찰이 범인을 마루새라고 한 거 아니냐 하는 추측성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일에게 사건에 대해 상세히 풀어보라고 촉구하기 시작하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략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일. 경찰에 신고한 뒤 일은 중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조사 중 현장에서 수상한 인물이 잡혔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는 말할 수 없다는 일의 말. 잠도 못 자고 일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와서 아무 말도 못한다는 일에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말 못한다는 거냐? 말 못하는 이상 게시판은 무의미. 끝. 배정. 이상. 해산. 그러자 일은 말해놓고 내가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재미삼아 얘기할 의무는 없지? 라며 반발합니다. 게시판 내에서는 조사로 인해 힘들었을 테니 이를 위로하는 글도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 후 두 채널러들은 뉴스를 일단 확인했습니다만
이불 사건은 아직 뉴스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뉴스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사람들의 추측이나 범인에게 정신 이상이 있는 경우는 뉴스가 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추측, 그리고 일의 발언에 대해 고찰하는 사람도 나타나죠. 일의 집까지 냄새가 나는데 등장인물이 일하고 아줌마뿐인 게 이상하잖아? 다른 사람도 삥 돌아서 집 오러 갔다는 건 거기가 일 집 바로 앞이 아니라는 거지. 일이 집안에서 냄새를 맡았다고 했잖아. 그게 좀 마음에 걸림?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뒤로는 일주일 이상을 일이 게시판에 나타나는 일 없이 게시판에서는 일의 신변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니냐는 망상이나 낚시에 당한 것 같다는 의견 등이 반복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주일 후 드디어 일이 게시판에 돌아옵니다. 내일 발견 현장에 꽃 바치고 올 테니까 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건 기호를 정리해 올릴게. 그것으로 끝내도 괜찮겠지? 기대에 부풀기 시작하는 투채널 인간들. 다음날 일은 일련의 흐름에 대해 순서에 따라 이 사건의 진상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밤중에 냄새가 나서 밖으로 나온 일은 담장 위에 수수께끼 이불이 얹혀있는 걸 발견. 그 이불을 찢던 중 마을 자취회 사람이라던 아주머니가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다는 일.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망설이는 중이었다며 아주머니에게 말했더니 아주머니는 이쪽에서 처리할 거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단 집으로 돌아온 일이었지만 다음날은 병이나 캔 등만 회수하는 날이라 이상한 생각이 들어 쓰레기를 내놓는 것으로 가장해 다시 그 현장을 향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갔더니 이불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서워진 일은 길을 빙 돌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처음에 유기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다시 그 이불을 발견하고 맙니다. 이건 장난 아니다 생각한 일은 경찰에 신고. 경찰의 지시대로 현장에서는 벗어났고 편의점으로 도망가 경찰이 도착하길 기다립니다. 경찰 도착 후 경찰들을 현장으로 안내하고 나서 경찰차 안에서 사정 청취를 받았다는 일. 그러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경찰들로 인해 그대로 경찰서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다른 경찰들이 이불 안을 확인하고 사건성이 있는지를 판단했을 거라고 일은 말합니다. 경찰서로 이동 후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동 후에 지문과 신발 바닥 모양을 찍었어. 살짝 혼란스러우면서도 발견 전후의 행동을 경찰에게 말했지. 그때 내가 의심받는 듯한 기분이 들어 힘들었다. 그러는데 이야기를 하던 도중 무선이 들어오면서 현장 부근에서 수상한 사람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시간도 시간인지라 사정 청취는 다음날 계속하기로 하고 나는 귀가했어. 라고 말하는 일. 다음날 일은 그날 일을 쉬고 다시 사정 청취를 받으러 경찰서로 갑니다. 그날은 다른 형사가 조사를 담당했다고 하네요. 형사에게서 하는 일과 평소의 행동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범인으로 의심받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점점 크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 현장에서 이불을 발견한 경위 등을 설명하고 있던 중 형사가 갑자기 수상한 물건의 발견 장소와 일님의 자택은 조금 거리가 있군요. 라는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확인한 경찰관의 보고에 의하면 이불 안을 확인하기 위해 들췄을 때까지 냄새는 그리 심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일은 집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악취가 났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만약 냄새가 지독했다면 일님 말고도 똑같이 이상함을 느낀 사람이 근처에 있던 건 아닐까요? 라는 말을 일에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일은 자기 말고도 마을 자취회 아주머니가 한 명 있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뒤로 형사는 10장 정도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중에 자취회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하네요. 아주머니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일은
그 사진 안에는 아주머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맞는 사람이 없다고 답하는 1. 그랬더니 추가로 다른 사진을 보여줍니다. 형사가 한 장씩 1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있을 때 1은 사진 중에서 그 아줌마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사는 1에게 그 사람과 면식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마을 자취회 자체는 그다지 관계하지 않았어서 면식은 없습니다. 라고 답하는 1. 그 후로도 여러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답하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것. 그리고 저녁 무렵 풀려났고 사례로 6,000엔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한번 경찰에 불려간 1. 형사의 말로는 이불을 유기한 인물을 거의 단정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1에게 확인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현장에서 자취회 사람이라고 자칭하던 사람이 이 사람 맞나요? 하며 한 장의 사진을 1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에 찍힌 인물은 그 자취회 사람이라던 아주머니였습니다. 분명 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1. 형사는 정말 이분과 지금까지 면식은 없었나요? 라며 이전에 물었던 것과 똑같은 말을 끈질기게 1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라는 1에게 형사는 한숨을 내쉬더니 이 사람 당신에게 엄청난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예상 외의 발언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1. 1이 이불을 발견하고 신고한 그날, 현장 근처에서 서성이던 여성을 경찰이 불신검문, 소지품을 조사한 결과 소지품에서 칼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추궁하려고 하자 여성은 날뛰기 시작했기 때문에 몸을 구속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전부 잘못한 거야. 그 남자에게서 아기를 돌려줘. 라고 계속 소리쳤다는 것. 형사는 처음에 우리는 당신이 여성과 어떤 치정관계에 있나 생각했습니다만 여성의 자택에서 버려졌던 이불 안의 것 중 일부가 나와서요. 조사를 진행하니 여성과 이전에 관계를 가졌던 남성과 1은 별개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어째서 여성이 1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 1도 뭐가 뭔지 모른 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형사는 여성이 1님에게 큰 원한을 가지고 있으니 생활권을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지금 사는 곳에서 이사하라는 말이냐며 놀라는 1. 그래서 이사 비용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상대분이 좀 골칫거리라 그건 좀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상대분이 유리하다고 할까요? 이쪽이 불리하다고 할까요? 앞으로는 상대하지 않는 쪽이 좋다고 밖에는 우리 쪽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는 형사. 일전에 들었던 마루세라는 말을 떠올린 1은 그 형사 말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은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습니다만 네, 대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선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불 속에는 뭐가 들어있던 건가요? 잠시 침묵하던 형사는 듣지 않는 편이 좋아요. 이번 사건은 얼마 전에 누가 예상했던 대로 정신 이상자에 의한 사건이므로 뉴스에선 나오지 않을 거라고 1은 말합니다. 이렇게 1은 사건 내용을 설명한 뒤 밥 먹고 나서 꽃을 바치러 가겠다고 하죠. 미안하지만 이불 속에 있던 건 사람이었어? 이불 속 내용물이 신경 쓰여 죽겠네. 대체 이불 속엔 뭐가 들어있던 거야? 마지막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이불 속 내용물에 대해 너무도 궁금해하는 투채널 사람들. 1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꽃을 바치는 거니까 좀 생각해봐 하며 꽃과 향을 올리고 올게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아이디를 쓴 종이 사진을 올립니다. 떠나는 순간 마지막까지 풀리지 않는 점이 딱 하나 있어 라고 글을 쓰는 1. 그것은 어째서 현장에서 거리가 있는 우리 집으로 냄새가 들어왔던 걸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만은 지금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채로 남았다는 수수께끼의 말을 남기며 이 게시판은 끝을 맞았습니다. 일은 마지막까지 이불 속 내용물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만 일의 말과 정신이 나간 여성이 말했던 악이라는 단어에서 이불 속에 들어있던 게 뭔지 저절로 추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뉴스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진상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모이키리 돈이란 방송은 2009년에서 2010년에 걸쳐 니온TV 계열사에서 방송되었던 낮 와이드쇼입니다. 이 방송이 심령 현상이 아니냐며 난리가 났던 방송사고, 그리고 검색해서는 안 되는 이유, 또한 방송이 종영되게 된 이유를 소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모이키리 돈은 니온TV 계열사에서 2009년 3월 30일부터 2010년 3월 26일까지 방송됐던 와이드쇼입니다. 오전 10시 25분에서 11시 25분까지가 1부, 11시 55분에서 13시 55분까지가 2부인 2부 구성으로 되어 있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되었죠. 2부의 통합사회를 나카야마 히데유키씨, 1부의 사회를 요일별로 나누어 비비로 오오키씨, 오카다 케이스케씨가 맡고 매일 바뀌는 레귤러 패널로서 도쿠미츠 카즈오씨와 후사노 히토시씨가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낮 시간대에 버라이어티 프로겸 정보방송으로 사랑받은 오모이키리 돈이었습니다만 2009년 8월 6일 목요일 방송에서 두고두고 입방아에 오를 것 같은 무시무시한 방송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은 문제의 방송사고 장면을 디지털 방송판과 아날로그 방송판으로 나누어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게 디지털 방송으로의 사고 장면입니다. 動物は今何歳なの？この放送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방송 종료 인사로 카메라 앞에서부터 뒤로 쭉 늘어선 출연진들. 나카야마 히데유키 씨의 오모이키리라는 외침에 돈이라고 답하는 외침이 끝난 뒤 바로 화면에 이변이 일어납니다. 우선 화면이 멈추고 출연자 중에서 여성 출연자 중 하나인 유키 마오미 씨와 나이츠 멤버인 하나와 노부유키 씨가 부들부들하는 느낌으로 부자연스럽게 진동하고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전자음 같은 소리가 납니다. 이 상태가 15초 정도 지속된 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광고로 바뀌며 방송은 종료합니다. 이번에는 아날로그 방송으로의 방송사고 장면입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디지털 방송과 아날로그 방송을 혼재하게 했고 2011년에 아날로그 방송을 폐지하며 모두 디지털 방송으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두 가지의 송출 방식이 혼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다고 여겼던 게 같은 날 같은 시간의 장면을 아날로그 방송으로 봤던 경우에 일어난 방송사고입니다. この放送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 지금 보시는 게 아날로그 방송에서의 사고가 녹화된 건데 5초 정도 부분부터 유키 마오미 씨와 하나와 노부유키 씨에게 전염된 듯 다른 나이츠 멤버인 츠치야 노부유키 씨가 부들부들 떠는 것처럼 되면서 화면 색이 이상하게 변해가죠. 그러면서 화면 왼쪽이 서서히 검게 되어가고 마지막으로 화면에 붉은 선이 떠올라옵니다. 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건 디지털 방송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건 마지막으로 떠오른 어떤 모양으로 마지막에 빨간 글씨로 죽을 사자라는 한자가 생겼다. 저주에 주라는 글자가 보였다. 라며 인터넷상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었죠. 방송 직후 오모이키리 돈 방송사고는 왜 일어났는지 뭔가 불길한 일의 전조는 아니냐며
인터넷에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기선 당시 회자했던 방송사고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심령 현상이다. 서서히 퍼져가는 화면 왼쪽에 검은 그림자 같은 게 사람의 그림자로 보인다. 이어폰으로 소리를 듣다 보면 광고로 들어가기 직전에 아하하 아하하 하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 방송사고는 심령 현상이라며 쉬쉬거렸습니다. 특히 투채널 오컬트 게시판 등에서는 이 방송사고 영상을 보고 나서 계속 머리가 아파, 이걸 봤던 지인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 라는 글들까지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여름방학 중이라 평소와는 다른 시청자층을 불러 모았을 가능성도 있어 조만간 방송에서 심령 특집을 내보낼 예정이라 그 광고나 화제를 불러 모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영상을 내보냈을지도 모른다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2004년인가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MBC 심야 스페셜이라는 방송이 있었는데요. 7월 26일 월요일 21세기 밀크 사이언스라는 소재를 달고 밤 12시 55분부터 방송했던 이 프로 도중, 글이 직접 본 사람들은 많지 않겠지만요, TV 켜놓고 졸다가 아마 시겁해서 빤스 적신 분들은 많았을 겁니다. 이 동영상도 잠시 보고 가시죠. 이 건강영양조사의 결과는 국민을 위한 보건 정책을 수립한 진흥원이 2. 8월 6일이라는 날짜도 화제가 된다. 오모이키리 돈에서 방송사고가 났던 8월 6일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날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는 원폭이 투하되어 거리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모습으로 보인다. 오모이키리 돈이라는 프로그램 명도 의미심장하다. 이게 한글로 해석하면 마음껏 쾅 이란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폭과 관계 있는 방송사고 아니냐는 글도 난무했습니다. 또한 뉴스에서는 일반 시청자는 모르는 문화나 영상을 넣어 중요한 보도를 한정된 자들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라는 도시 전설을 들고 나와 폭발을 연상시키는 방송사고는 조만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는 메시지인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죠. 물론 쏜 적은 없습니다. 3. 아즈텍의 재단. 아즈텍의 재단이라는 것은 본 사람들은 반드시 저주받는다, 불행해진다는 사진을 말합니다. 아즈텍 재단이라는 건 특정한 한 장의 사진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 붉은 빛과 함께 항아리나 재단 같은 게 찍힌 사진을 통틀어 아즈텍 재단이라고 부르며 촬영된 장소나 시대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아즈텍 재단 중에서도 유명한 한 장의 사진입니다. 봐도 저주받은 사람은 없다고 하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즈텍 재단은 현상해야만 하는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강광 필름을 사용해 찍으면 반드시 이런 사진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필름에 이미 빛이 들어간 부분에는 붉은 빛이나 그림자 같은 얼룩이 생기기 때문에 어디서 찍어도 똑같이 심령사진 같은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트릭이 밝혀지기도 전에 아즈텍 재단은 도시 전설로 침투하고 말아 오모이키리 돈 방송사고도 아즈텍 재단과 닮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면서 방송을 보고만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돌았던 겁니다. 오모이키리 돈 방송사고는 직후에 방영되었던 정보 라이브 미안해야에서도 사과 방송을 했었고, 나중에 발매된 주간 문춘에서 방송기기의 트러블이 원인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모이키리 돈 방송사고는 현재에도 자주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인을 알았다고 해도 너무 섬뜩한 것과 디지털과 아날로그 방송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 전국적으로 시작된 2006년부터 아날로그 방송이 끝나는 2011년까지의 사이에 일어난 방송사고라는 점 그 자체가 드물고, 같은 오류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그런 점에서 시청자들은 놀라게 된 거죠. 그럼 이번에는 오모이키리 돈이 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인가에 대해 잠깐 고찰해보고 지나가실게요. 제일 큰 이유는 검색하면 바로 그 사고 동영상과
정지 화면이 상위에 랭크되기 때문입니다. 방송 직후에 요미우리 TV 내에서의 트러블이 원인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공표되었지만 그래도 밤에 혼자서 보면 무섭다라든가 생리적으로 공포를 느낀다 라는 소리들도 많기 때문에 무서운 걸 싫어하는 사람은 검색을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오상 까망베르라는 단어도 검색해서는 안 되는 단어로 꼽히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오상 까망베르란 이 피자가 온 거를 말합니다. 프랑산 카망베로 노세타라? très bien! 들어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는데 처음에 여자 아이돌들이 나오고 바로 치즈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남성 멘트가 프랑스산 까망베르 치즈라고 합니다. 여기서 프랑스산이란 프랑스산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들리기로는 오상 까망베르로 들립니다. 오상, 아저씨, 아재 까망베르라고 잘못 듣게 되는 겁니다. 저도 아재지만 어딘가 개 더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통칭 아재 까망베르 광고가 바로 그 방송사고 뒤에 따라 나오고 있었죠. あれ動物は今何歳なの？この放送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 그 때문에 방송사고와 결부되어 유명해진 바람에 아재 까망베르, 즉 오상 까망베르로 검색해도 오모이키리돈 방송사고 영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검색하면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오모이키리돈은 2010년 3월 26일에 1부, 2부 모두 방송 종료를 맞았습니다. 2009년 3월 30일에 시작되어 불과 1년 만에 종료한 것으로 정식적인 이유는 발표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시청률 저조로 조기 종영한 것은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사해보면 요미우리 방송 지역인 칸사이에서는 2009년 5월 말에 이미 일부 방송을 종료하고 후속 방송으로 여행방송 재방송과 TV 쇼핑을 송출했다고 하네요. 평일 오전에는 집에 사람이 있는 경우도 적고 있다 해도 TV를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적은 시청자를 상대 방송국과 경쟁하는 것이라 방송 내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2009년 하반기부터 일부를 오모이키리 퐁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버라이어티 색깔을 짙게 만들고 2부는 정보방송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시청률도 낮았고 평판도 그리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특히 2부에서는 당시 낮 방송의 대명사적인 존재였던 와라테 이이토모와 방송시간이 겹치는 바람에 시청률 경쟁에서 이기기가 어려워 조기 종영을 했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방송이라면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간 듯하네요. 그런데 오모이키리 돈의 전 방송과 뒷방송에도 심령으로 인한 소동이 일어났던 건 모르셨죠? 실은 오모이키리 돈 이외에도 니온TV 계열의 낮방송인 와이드쇼에서는 생방송 중에 몇 번이나 심령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1. 공호와 마루마루 오모이키리 테레비. 오모이키리 돈이 방송되기 전 1988년 10월 3일부터 2007년 9월 28일까지 평일 12시부터 13시 55분까지 니온TV 계열에서 방송되었던 공호와 마루마루 오모이키리 테레비. 오후는 땡땡 마음껏 TV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총 진행자인 미노 몬타 씨가 시청자의 전화 상담을 받는 코너와 여름방학 기간 중에 특별 기괴 특집인 아나타노 시라나이 세카이, 당신이 모르는 세계 등의 인기 코너를 만들어낸 장수 효자 프로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도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방송사고가 일어납니다. 화제가 됐던 건 1990년 7월에 방송되었던 것으로 오모이키리 남아댕화, 즉 생방송에서 전화 상담하는 코너에서 이미 사망한 일본 가수 미소라 히바리 씨의 유령이 나타났다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그 유명한 괴담가인 이나가와 준지 씨와 아그네스 찬이라는 홍콩 가수, 켄트 길버트라는 평론가이자 변호사가 출연하였으며 위령 같은 게 찍혔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의 밝은 부분, 아그네스 찬 씨의 머리 옆 뒤쪽 부근입니다. 이곳을 확대해 보면 출연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송은 끝을 맞습니다. 그러나 니온TV에 시청자들로부터의 문의가 폭주. 방송일이 미소라 히바리 씨의 일주기 직후였던 것도 있었죠. 미소라 히바리 씨는 1989년 6월 24일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히바리 씨가 나타났다 라며 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다만 너무 정확히 얼굴이 찍혀 있었는데도 섬뜩하다, 무섭다 라는 시청자들보다는 히바리 씨가 돌아왔다, 온화한 표정을 하고 있다 라는 목소리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에는 교우와 난노히 라는 오늘 날짜의 과거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기념일이 있는지, 탄생화는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내에 코너가 있었습니다. 교우와 난노히는 오늘은 무슨 날 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게 방송사고의 원인은 아니었을까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인 1990년 6월 24일 방송 안에 교우와 난노이에서 히바리 씨의 죽음을 다루면서 그때 히바리 씨의 사진을 패널로 만들어 소개하고 그 패널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에 나오고 만 건 아니냐 하는 고찰도 있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미소라 히바리 씨가 깊게 사랑을 받았던 걸 알 수 있던 방송사고였네요. 2. 히룬한데스. 현재 오모이키리 돈의 후계자적 방송인 히룬한데스에서도 2021년에 일어난 방송사고는 심령현상이다 라는 소문이 났던 일이 있습니다. 화제가 된 건 최신 설비를 갖춘 주택을 취재하는 코너로 거울 부분을 꺼내는 것으로 구부정한 자세가 아니라도 화장을 할 수 있다는 세면대를 소개하는 장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진처럼 시연하는 여성이 화장을 하는데 여성 본인은 오른손으로 화장 퍼프를 들고 얼굴을 통통 두드리고 있는데 어쩐지 거울에 비친 여성은 손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동영상으로 잠시 보시죠. 뭔가 이상하긴 합니다. 楽な姿勢でメイクが可能。そのため特に女性に好評なんだそう。 촬영 현장도 모델하우스라 사고 물건도 아니었고 방송 내에서 일부러 그런 연출을 한들 뭔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미를 모르겠다, 섬뜩하다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다만 이후에도 문제의 장면에 대해 방송에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것도 있어 이건 거울에 비치는 각도와 손이 옆이 아닌 앞뒤로 움직여서 일어난 눈의 착각이다 라는 설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만 전 모르겠네요. 여성 본인의 모습은 비스듬하게 뒤에서 촬영되기 때문에 손의 움직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거울상에서는 손이 정면에 와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확실하게 확인 불가능해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소리인 거겠죠. 그러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무섭습니다. 3. 정보 라이브 미야네야. 오모이키리돈 다음 방송이기도 하고 현재도 평일 13시 55분부터 방송되고 있는 정보 라이브 미야네야. 이 방송도 생방 중에 유령이 찍혔다며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건 2014년 7월 6일 방송으로 글씨가 쓰여있는 패널 아래 틈에 출연자 이외의 인물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카메라를 가만히 바라보는 수수께끼 인물에게 인터넷상에서도 눈이 마주쳤다, 생기가 없다, 무서워 라는 글이 쇄도. 너무 난리가 난 바람에 그 다음 주 방송에서 미안해 세이지 씨가 그것은 젊은 AD가 실수로 찍힌 것뿐입니다 라고 변명할 정도였죠. 그러나 이것으로 일단락되는 일 없이 그 후에도 수수께끼 얼굴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들이 난무했으며 일간 대중의 취재에서는 어느 예능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기사를 냅니다. 확인해봤더니 이상합니다. 그 남성 AD는 쌍꺼풀이 아닌 수수한 얼굴. 그런데 그 패널 밑에 비친 얼굴은 뚜렷한 쌍꺼풀에 눈썹도 짙고 본인보다 얼굴이 훨씬 창백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AD는 소동을 일단락짓기 위해 대역을 명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 라는군요. 현재도 오모이키리 돈 방송사고는 봤던 이들에게 트라우마가 되어 화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요. 최근에도 인터넷상에서 전설이 된 방송사고는 계속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최근 방송사고 중에서 특별히 무서웠다고 여겨지는 것들로 오모이키리 돈처럼 원인 해명이 가능했던 것을 3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해현 TV 낚시방송인 더 히트에 순간적으로 나왔던 공포 영상. 이 사진은 2014년 8월 9일 미해TV의 지방방송인 더 히트에서 태풍 14호의 피해를 중계하던 중 한순간 흘러나왔던 겁니다. 방송 내에서는 사과도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방송 당일에 트위터나 인터넷 게시판에서 난리가 나 그 동영상을 보고 미해현 이외 지역 사람들로부터도 너무 무섭다, 무슨 상황이냐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후일 미해TV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공포 영상으로 퍼지고 있는 동영상은 전날 뉴스에서 소개된 유령의 집 영상입니다. 기계 조작 미스로 녹화하던 중에 영상 일부가 태풍 중계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라는 발표가 있어 방송사고였던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카산토 이쇼의 도시전설의 아이. 엄마와 함께라는 뜻의 오카산토 이쇼에서도 방송사고가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ETV의 인기 프로인 오카산토 이쇼에서 문제가 됐던 건 사진 안쪽에 찍힌 핑크색의 옷을 입은 어린이로 다른 아이들이 체조에 참가하고 있던 도중 거의 움직이지 않고 끝에 서 있었다는 사실. 그 다음 주에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같은 복장으로 같은 장소에 계속해 서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이가 맞냐, 귀신이냐 라는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오카산토 이쇼에는 쭈그리고 앉아있는 남자애라는 도시 전설이 있고, 그 내용은 스태프가 캐스팅하지 않았을 남자애가 매회 방송에 나와 항상 생기 없는 얼굴로 쭈그리고 앉아있다 라는 겁니다. 이 도시 전설과 비슷해서 사진의 여자아이는 도시 전설의 아이가 아닌가 하는 소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오카산토 이쇼에 출연할 정도 나이의 아이라면 체조에 전혀 참가하지 않는 아이나 뛰어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다 해도 이상하지 않죠. 차라리 자유로운 행동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게다가 체조 장면은 재방송이 많기 때문에 방송사고도 아무것도 아니고 단순히 도시전설과 연결해서 호들갑을 떨게 된 일반 방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전설의 모델은 원래 자기였다 라는 남성도 실제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당시 일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도 아마 그 쭈그리고 앉아있던 아이는 나인 것 같다. 부모님도 내가 열흘 정도 참가했었는데 계속 쭈그리고 앉아만 있었다고 한다 라고 기재하고 있었습니다. 톤네루스노 미나산노 오카게 되시다. 톤네루스의 여러분 덕분입니다 라는 뜻. 2019년 10월에 방송되었던 톤네루스노 미나산노 오카게 되시다 에서도 정체 모를 하얀 얼굴이 냉장고 뒤쪽으로 나와서 엄청 화제가 되었죠. 문제가 됐던 건 차차토 키친이란 코너로 킨타로 씨라는 일본 코미디언의 집을 치아키 씨가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이 동영상의 구처 부근에서 냉장고 뒤쪽에서 머리가 길고 창백한 얼굴을 한 누군가가 빼꼼 내밀고 들여다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SNS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대만 뉴스에서도 다뤄졌다고 하네요. 그러나 집주인 킨타로 씨에 의하면 수수께끼의 창백한 얼굴의 정체는 귀신이 아니고 방송 스텝이 찍힌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스텝치고는 너무 창백한 거 아닐까요? 조명 때문에 그러나? 그리고 치아키 씨는 순간 이 인물과 눈이 마주쳤고 나중에 사람인지 아닌지 몰랐다. 일단 못 본 척하고 촬영을 진행하려고 했다 라며 스텝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귀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걸
고백했습니다. 아니 근데 전 귀신이 맞는 것 같죠 왜? 그럼 정리해볼까요? 지금까지 오모이키리 돈에서 벌어졌던 방송사고와 그 원인, 심령현상과 소동이 일어났던 당시의 모습 등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가지도 같이 조사했는데요. 아무쪼록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아날로그 시대의 잔재라고 할까요? 이런 사고는 이제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겠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계속 이런 거 생기면 좋겠습니다. 전 재밌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밤의 히트 스튜디오란 일본의 음악방송입니다. 여기에 이미 죽은 어떤 가수의 유령이 나타났다는 방송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밤의 스튜디오 도시 전설의 내용과 원인이 되었던 오카다 유키코의 투신 사건, 나카모리 아키나의 노래 가사가 사고를 예언하고 있었다 하는 소문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1968년 11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22년에 걸쳐 방송되었던 후지TV 계열의 음악방송인 요르노 스타지오, 즉 밤의 스튜디오에서는 유명한 도시전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밤의 히트 스튜디오의 도시전설이란 1986년 5월 28일에 방송되었던 이 프로에서 게스트로 출연하고 있던 가수 나카모리 아키나가 자신의 신곡인 집시 퀸을 부르는 뒤에 오카다 유키코의 유령이 찍히는 방송사고가 발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카다 유키코는 같은 해인 1986년 4월 8일에 소속사 사무실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했고, 그 후 약 2개월 후에 방송된 밤의 히트 스튜디오에서 유령으로 찍혔다는 소동이 일어나 방송국에 전화가 쇄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그 2주 뒤인 6월 18일 방송된 같은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집시 퀸을 부르는 나카모리 아키나의 뒤에 또다시 오카다 유키코의 유령이 찍혔다고 난리가 나 다시금 방송국으로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당시는 나카모리 아키나에게 오카다 유키코가 빙의된 게 아닌가 하는 소문도 났었고, 이런 내용이 현재도 도시전설로 유포되고 있죠. 또한 당시 주간지가 이 오카다 유키코의 유령 소동을 잇따라 보도했기 때문에 이 소문은 밤의 히트 스튜디오 시청자나 오카다 유키코의 팬 외에도 순식간에 퍼져 사회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밤의 히트 스튜디오에 출연했던 나카모리 아키나의 뒤에 오카다 유키코의 유령이 나타났다는 도시전설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나카모리 아키나. 80년대를 대표하던 인기 여자 가수 중 한 명인 나카모리 아키나는 1982년 5월 1일 데뷔합니다. 명체 이모와 그 라이벌인 성자 이모를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선 최근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성자 이모인 빛의 마츠다 세이코는 80년에 맨발의 계절 하다시노 기세츠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명체 이모인 나카모리 아키나보다 2년 먼저 데뷔하여 밀리언셀러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 2년 후 나카모리 아키나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오카다 유키코에 대해선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밤의 히트 스튜디오의 도시전설의 모토가 된 것은 1986년 4월 8일 발생했던 오카다 유키코의 소속사 사무실 빌딩 옥상에서의 투신 사건입니다. 오카다 유키코는 당시 호스트 마츠다 세이코라고도 지목될 정도로 인기 있던 아이돌이었습니다만, 사망 사건 발생 당시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건물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그날 오전 중 자택 아파트 실내에서 손목을 긋고 가스 마개를 열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미수에 그칩니다. 이때는 두 층 위에 사는 아파트 주민이 이상한 냄새를 깨닫고 신고했기 때문에 구조대가 달려와 큰일이 되기 전에 오카다 유키코는 구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소속되어 있던 썬뮤직의 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7층짜리 빌딩으로 돌아온 오카다 유키코는 그 직후인 낮 12시 15분경에 빌딩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뛰어내려 사망. 그녀는 당시 아직 18세였습니다.
당시 보도에서는 20세라고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오카다 유키코의 자택 아파트에는 연필로 쓴 편지지에 유서 같은 게 남아있었고 그 유서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그녀는 어느 인기 배우를 마음에 두었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절망하여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진상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카다 유키코의 빌딩 투신 사건에도 도시전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카다 유키코가 죽기 직전에 찍은 어느 사진에 섬뜩한 붉은 빛이 찍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녀의 사망사고 직전에 찍힌 심령사진이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만 사실은 이건 오카다 유키코가 죽기 전에 출판된 일본의 엄청난 심령사진집이라는 책에 게재되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찍혀있는 여성은 오카다 유키코가 아니었고 도시전설 자체도 루머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오카다 유키코에 얽힌 심령 관련 이야기는 당시부터 많이 나돌고 있고 밤의 히트 스튜디오의 오카다 유키코의 유령 이야기도 그런 흐름 속에서 발생하게 된 도시전설 같습니다. 또한 밤의 히트 스튜디오에서 나카모리 아키나가 불렀던 노래 가사가 오카다 유키코의 극단적 선택을 예언한 거 아니냐 하는 도시전설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란 나카모리 아키나가 자신의 신곡인 집시퀸을 부르고 있는 등 뒤에 오카다 유키코의 유령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선 집시퀸 처음에 시작하는 가사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가사는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125쪽으로 끝나버린 두 사람, 불타는 사랑 도중에 모든 게 사랑의 종말을 연상시키는 듯한 가사입니다만 이 125쪽이라는 부분이 오카다 유키코가 빌딩 옥상에서 투신했던 12시 5분을 예언한 건 아니냐며 소문이 났었습니다. 보도에서는 12시 15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뛰어내린 시간은 12시 5분이 아니냐 하는 억측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시퀸의 가사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 가사를 해석하면 와인 빛깔로 물드는 무거운 하늘에는 탄식이 오카다 유키코의 건물 옥상에서의 투신 사고는 대낮 시간대였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과 사람들에게 목격되어 그녀의 모습이 사진으로도 촬영되어 버렸습니다. 신고부터 하지 않고 그녀를 찍기만 했던 기자들에게 우리나라처럼 기레기라는 오명이 씌워졌었죠. 그리고 이 사진은 일부 잡지 등에 실리는 바람에 크게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볼 수가 없지만 이 사진에는 오카다 유키코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땅을 새빨갛게 물들이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집시퀸의 와인 빛깔로 물드는 무거운 하늘에는 탄식이 라는 가사는 이 땅에 흘러나온 피의 색깔을 가리킨 게 아니냐 하는 소문이 났던 겁니다. 게다가 집시퀸의 가사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아스팔트 침대에 한숨이 넘쳐 흘러. 말 그대로 아스팔트 침대라는 건 오카다 유키코가 떨어진 지면 그 자체를 가리킨 거라는 말이 나돌았죠. 나카모리 아키나의 집시퀸 가사는 실현당한 여성의 마음을 노래하는 것 같은 슬픈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카다 유키코가 죽은 이유가 어느 유명 배우에게 당한 실현이었다는 소문과 관련되어 그 가사가 죽음을 예언했다는 도시전설로 이어졌습니다. 섬뜩하긴 하네요. 그러니 도시전설로 치더라도 이 가사는 기묘하다 싶을 정도로 오카다 유키코의 죽음의 상황과 일치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가 생긴 것도 무리가 아니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카다 유키코의 유령이 어떻게 TV에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카모리 아키나가 불렀던 집시퀸의 가사 내용과 기묘하게 일치하는 내용도 있어 밤의 히트 스튜디오에 대한 도시 전설에서는 섬뜩한 신빙성을 느끼게 만드는 구석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날 밤 히트곡 퍼레이드에 대한 도시 전설의 진상에 대해서는 찍힌 사람은 오카다 유키코의 유령이 아니라 산 사람이었다고 대체적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좀 긴 빠지는데요. 그래도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소동이 일어났던 5월 28일. 이
밤의 히트 스튜디오에서 노래하는 나카모리 아키나이 등 뒤에 찍힌 인물은 아마 공동 출연자 중 누군가가 찍힌 게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명확하게 찍혀있고 또한 공동 출연진이 스탠드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어 거의 틀림없이 함께 출연했던 가수 중 누구일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죠. 거의 틀림없다는 말도 좀 그렇긴 하지만요. 왜냐하면 그게 누군지 밝혀진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처음 오카다 유키코 유령 소동이 일어나고 2주 후인 6월 18일 방송에 밤의 히트 스튜디오에서의 나카모리 아키나이 뒤에 찍혔다고 생각되는 유령인데요. 이건 그날 같이 출연했던 세이키마 트의 보컬인 데몬 고구레 가카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실은 유령을 봤다는 시청자들에게서 걸려왔던 전화 내용은 뒤에 있는 데몬 고구레 머리 위 부근에서 오카다 유키코의 얼굴이 보였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상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오카다 유키코의 유령이 보였다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카다 유키코도 생전에는 이 밤의 히트 스튜디오에 몇 번 출연했었고 함께 출연했던 나카모리 아키나와 서로 사이좋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등도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미련을 남긴 오카다 유키코의 유령이 실제로 나타났던 것은 아닐까 하는 도시전설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네요. 이 두 개의 방송들은 잘 찾을 수가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 게 유감입니다. 그런데 밤의 히트 스튜디오 말고 다른 방송에서도 오카다 유키코의 유령 목격 정보가 속출했습니다. 밤의 히트 스튜디오에서 노래하던 나카모리 아키나이 뒤에 그녀의 유령이 나타났다 라는 도시 전설이 시작된 후 다른 프로에서도 오카다 유키코의 유령을 봤다는 시청자들의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우선 밤의 히트 스튜디오 두 번째 유령 사건에서 바로 이틀 후인 6월 23일에 방송되었던 니혼TV의 가요 톱10에서 출연했던 나카모리 아키나의 옆 언저리에, 그리고 그 3일 뒤인 6월 26일에 방송되었던 TBS의 더 베스트 10에서는 나카모리 아키나의 어깨 근처에 오카다 유키코의 유령 같은 게 떠있는 게 보였다 라는 소문이 흘렀습니다. 오카다 유키코는 나카모리 아키나만 쫓아다녔나 봅니다. 또한 노래 프로뿐만이 아니라 후지TV의 버라이어티 프로인 산마노 만마라는 프로에 마츠다 세이코가 게스트로 출연했을 때 오카다 유키코의 유령이 나타나서 마츠다 세이코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 보였다 등의 섬뜩한 소문도 돌았습니다. 이렇게 계속되었던 오카다 유키코의 유령 소문은 최초였던 밤의 히트 스튜디오에서의 유령 소동에 편승해 장난으로 퍼졌던 건 아닐까도 추측되긴 합니다. 다만 당시 오카다 유키코의 투신 사망 사건은 그녀를 뒤따라 투신하는 젊은이들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끼친 사건이었습니다. 잘들 아실 테지만 베르테르 효과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카다 유키코의 돌발적인 죽음에 충격받은 일부 팬들이 집단 히스테리처럼 변해 일으켰던 그런 소동이었던 건 아닐까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나 봅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이번에는 1986년을 들끓게 했고 현재에도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밤의 히트 스튜디오에서의 오카다 유키코의 유령 사건을 도시전설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밤의 히트 스튜디오 도시전설은 이 방송에서 신곡인 집시퀸을 부른 나카모리 아키나의 뒤쪽에 그 방송 2달 전에 빌딩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한 오카다 유키코의 유령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이 오카다 유키코의 유령이 나타났다고 방송국으로 전화를 했고 그것을 주간지 등이 거론한 것으로부터 큰 소문으로 발전해 현재도 구전되는 도시전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나카모리 아키나가 유령소동 때 했던 노래 집시 퀸의 가사가 오카다 유키코의 투신 사건을 예견했다는 도시전설 등도 생겨나게 되었죠. 이 유령소동 후 밤의 히트 스튜디오 이외의 방송에서도 오카다 유키코의 유령이 찍혔다는 문의가 계속 발생했던 것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나카모리 아키나를 좋아했고 마츠다 세이코를 미워한 것 같네요. 다만 이성적으로 해석한다면 오카다 유키코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던 시청자들이 집단 패닉에 빠져 일으켰다는 설과 공동 출연자인 가수가 유령으로 오인되었다 라는 해석이 맞을 수는 있겠지만요. 뭐 나타난들 어떻겠습니까? 전 그랬다면 좋겠네요. 그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